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10년간 1억씩 아들한테 줬는데 세금을 더 내래요입니다. 네, 세금 때문에 아들에게 1억씩 나눠줬다는데 근데 세금을 또 더 내라.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일까요? 그래서 사연을 공투로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고 아들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 사연은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에겐 너무나도 착하지만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전 아들을 위해 저의 재산을 10억을 모조리 넘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세금이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아들아, 너 수학 잘하지? 네, 아버지 저 수학 잘했죠. 그래. 네. 그 10억을 한꺼번에 주면 말이야. 세금이 네. 30%나 된대. 그래서 내가 1억 이하는 이게 세금이 10%래거든? 그럼 1억씩 10번 나눠주면 세금이 줄어들겠네요, 아버지. 역시 똑똑한 내 아들이야. 그럼 아버지. 내가 10번씩 해서 나눠서 너한테 줄 테니까. 어? 계좌번호 불러? 아버지, 최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저는 아들에게 총 10년에 걸쳐 매년 1억씩 돈을 보내줬고 1억 원에 10%씩 적용해서 세금도 10번이나 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아들 앞으로 세금을 더 내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보고 세금을 더 내라는데. 그 이상하다. 너 내가 시킨 대로 세금 신고 제대로 했지? 그럼요. 전 제대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깜빡하신 거 아닙니까? 아이 녀석이 아버지를 뭘로 보고. 일단 어쩔 수 없으니까 야 일단 너 수중에 얼마 있어? 세금 낼 돈은 있겠지? 네. 아버지가 10년 동안 1억씩 찔끔찔끔 주시는 바람에 다 써버렸지요. 뭐? 아이고 내 팔자. 이놈아 이제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세금 아끼려고 10년간 돈을 나눠서 줬는데 세금을 더 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10년간 10번이나 세금을 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그걸 또 다 참. 써버렸어. 이거 어떡해요. 증여세 좀 피하려고 10년 동안 쪼개서 이렇게 해서 어떡해. 10억을 줬는데 네. 세금을 더 더 내라고. 내라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 아내와 안타깝게 사별을 한 뒤에 홀로 아들을 키워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빨리 이제 독립을 시키고 싶어서 아버지가 계획을 짠 건데요. 자신의 재산 중 10억 원을 줘서 아들에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재산을 증여하면 당연히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상속 증여세율 세율표에서 한 가지 방법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본 세율표 제가 준비했거든요. 네. 자, 이 표 보시면 10억 원을 증여하면 30% 세율이 적용되지만 네네. 1억 원 증여하면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죠. 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기를 좀 돌려보면 네. 10억 원 증여했을 때 내야 할 세금은 30%인 3억 원이고 네. 공제금액 6천만 원을 제해도 2억 4천만 원이니까 와. 이게 꽤 크잖아요. 근데 1억 원씩 쪼개서 총 10번에 걸쳐서 증여를 하면 약 1억 원의 세금인 10%, 즉 1천만 원만 10번씩 오. 내면 된다는 그런 계산이 딱 떠올랐던 겁니다. 그럼 2억 1억만 내면 된다. 네. 그러니까 2억 4천만 원 그 세금이 1억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렇죠. 옳다구나 하게 되죠. 그럼 10억을 이제 나눠서 조금씩 1억씩 나눠주는 거죠. 증여세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맞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재산을 현금화를 해서 아들에게 총 10년에 걸쳐서 1년에 1억씩 증여를 한 겁니다. 이야. 물론 증여할 때마다 10%의 세율을 적용한 증여세 빠짐없이 신고 납부를 했죠. 그런데 얼마 전 아들 앞으로 증여세 납부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네.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가 아니라 30%의 세율을 적용해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 아이고. 네, 아들과 아버지는 적잖이 놀랐을 것 같긴 네. 해요. 세금 30% 내기 싫어서 일부러 10%씩 내려고 맞아, 맞아. 10년간 나눠낸 건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아버님이 좀 법을 잘못 해석하신 것 같아요. 아하. 왜냐하면 10년마다 계산을 합니다. 맞아. 이게 1년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이걸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10년 계획을 세웠잖아요. 10년 동안 하면은 세금 안 내도 되겠지. 절약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100년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오. 그것도 5천만 원씩, 1억이 아니라 10년에 5천만 원씩만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또 5천만 원 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뭐냐. 5천만 원씩 10번, 100년 동안 10번 나눠서 해야 다음 된다. 생이네요, 다음 생. 다음 생에. 네.
그러니까 10년 동안 1억씩 나눠줘도 네. 결국은 합산해서 10억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요건 좀 나간 얘기입니다만 요것도 조금 바꾸겠다는 얘기가 지금 정부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증여세를 이렇게 피할 수 없다면 좀 절세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쪼개기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되는데요.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살짝 이 100년지 대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요. 이 10년 단위로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고요. 성년 자녀 같은 경우 10년 단위로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주고 10년 10살 생일이 되면 또 2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주고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짜리 주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금이 9천 원이어도 주식은 또 종목만 잘 선택하면 훨씬 큰 이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하셔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좋은 선물 하시기 바랍니다.